별에게 소원을 빌 때 사실 여러분은 유성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낭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소리라고요? 여러분이 낭만주의자라도 좋아요.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성우가 무엇인지, 유성우를 발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유성과 유성체입니다. 유성은 본질적으로 혜성의 파편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빗줄기입니다. 좋아요. 좀 더 낭만적으로 말하면 유성은 바로 별똥별입니다. 유성체는 우주 암석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유성체가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바로 운석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유성체가 대기 중에서는 유성이 되고, 만약 지상에 도달해서 여러분 집 위에 떨어지면 운석이 됩니다. 농담이에요. 이 돌덩어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퀴즈를 낼 거예요. 좋아요. 우선은 넘어가죠. 이 돌은 혜성의 조각입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처럼 혜성도 태양 주위를 움직입니다. 행성은 보통 일정한 원을 그리며 움직이죠. 엄밀히 말하면 궤도는 타원형에 가깝지만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스러운 작은 지구의 경우는요. 하지만 혜성의 경우 궤도의 모양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마치 원을 쭉 잡아 늘린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혜성은 궤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극도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혜성이 태양 근처에 왔을 때 혜성의 얼음 표면 일부를 증발하면서 먼지와 암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유성체가 탄생합니다. 우주에는 많은 유성체들이 떠다니면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하지만 가끔 지구와 궤도를 교차하게 될 때 일련의 잔해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벌레떼를 헤치고 가다가 그 벌레들이 앞유리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네, 그것과 비슷해요. 우주라는 점만 빼고요. 만약 우리가 먼 곳에서 이 우주적 충돌을 볼 수 있다면 느리고 조용하고 별일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잔해가 지구 대기와 충돌할 때는 속도가 시속 약 5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빠른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큰 마찰력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동안 온도가 1650도씨에 이르기 때문에 무해하게 타버립니다. 뜨거운 바위가 타면서 남긴 불타는 공기가 빛나는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멋진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낮에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내며 불덩어리를 만듭니다. 50km 정도 가까이 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유성은 약 100km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할 정도로 가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기층은 그보다 5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유성우가 발생하는 동안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항공기는 10km 상공 정도밖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불꽃쇼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구가 더 많은 유성체와 부딪힐수록 그 광경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아 불에 다 타버려서 지표면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머리 위에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약 1000개의 유성이 탄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성 폭발 또는 유성 폭풍이라고 합니다. 유성우는 보통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들어보세요. 유성우는 이름이 있어요. 빌이나 멜린다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랍니다. 유성우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별자리나 밝은 별의 이름에 유성우를 붙여서 만들죠. 예를 들어 물병자리 델타 유성우는 물병자리 델타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병자리 안에 있는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어디에 나타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맞아요. 벨트로 유명한 별자리 오리온입니다.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전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면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서 기원합니다. 톨레미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약 100에서 170년에 살았습니다. 그는 신이 호기심으로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별 한두 개가 우연히 아래로 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들이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기에 완벽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1년 중 아무 때나 하늘에서 산발적인 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보기는 더 힘들겠지만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별똥별을 기다리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밤 시간, 빛공해, 나중에 좀 더 얘기하죠. 구름 조건, 달 주기, 달이 밝을수록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막는 것이 없는 조망. 다가오는 유성우의 날짜를 확인하면 항상 별똥별 쇼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부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과 팬들은 이 날짜를 기다리죠. 예를 들어 검은 고자리 유성우는 4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8월에, 오리온 자리 유성우는 10월, 사자자리 유성우는 11월, 그리고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에 발생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유성우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인데 보통 7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5일 동안 최고조에 달합니다. 스위프트 터틀 해성 덕분인데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의 부스러기들이 분당 60개의 유성으로 하늘을 밝혀줍니다. 이 해성은 지구를 여러 번 통과하는 가장 큰 우주 물체입니다. 이 해성과 직경이 비슷한 물체가 오래전에 지구에서 공룡을 사라지게 했죠. 대부분의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은 모래알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가장 큰 유성은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유성은 나스카 운전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속 21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대기를 질주합니다. 역사상 가장 긴 유성우는 1833년 11월에 기록되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바로 동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구에는 연속 9시간에 걸쳐 다양한 크기의 24만 개의 별똥별이 뿌려졌습니다. 소원을 모두 빌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이 장관은 매년 발생하는 사자자리 유성우 동안 일어났습니다. 12톤에서 14톤의 우주입자가 운반된 가장 강력한 별똥별 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9시간의 별똥별 쇼를 볼 수는 없겠지만 11월 중순에 절정을 이루는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사자자리 유성우 다음인 12월에 찾아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에 관한 멋진 사실은 사실상 다른 유성우와는 달리 해성이 아니라 소행성 3200파에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은 다른 유성들보다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가장 활동이 활발한 순간에도 시간당 최대 40개의 유성을 쏠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매년 이 유성우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언제 유성우를 볼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럼 장비는요?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북반구에 있다면 더 나은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은 동트기 직전입니다. 대부분의 하늘 관측과는 달리 망원경, 쌍안경 또는 높은 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요 몇 장에 옷을 겹겹이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을 보온병에 담아 챙기세요. 캠핑 의자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 관찰 장소에서 잠이 들거든 꼭 알람을 설정하세요. 뒷마당에서 그냥 누워서 볼 수도 있지만 시골에 살지 않는 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빛 공해로 방해를 받을 거예요. 도시를 빛나게 하는 가로등, 집, 신호등의 불빛이죠. 요즘은 교외에서도 빛공해가 심해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도시를 떠나 큰 쇼를 위한 평화로운 곳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넓은 들판이나 호숫가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어두운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챙겨야 하는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을 깜빡했네요. 인내심이요. 잘 편집된 전문 동영상에서 보는 것과 달리 수많은 별똥별을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분에 한 번씩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빈도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상태, 달이 뜨고 해가 지는 시간, 달의 주기, 그리고 유성우가 오는 지점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느라 눈과 신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30분 정도마다 꼭 휴식을 취하세요. 별똥별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별자리가 표시된 지도를 준비하세요. 기억하세요. 유성우가 별자리 이름을 딴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유성우를 발견하는 것은 길고 긴 기다림이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매우 화려한 별똥별 쇼는 드물기 때문에 만약 일생에 한두 번 그런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꽤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유성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별똥별의 소원을 빌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